25년 2월 19일 모닝 데일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 먼저 보실게요. 코스피 어제도 올랐습니다. 2600을 회복했다고 111일 만에 회복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기세 이어지면서 2626포인트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요. 순환매로 계속 국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방산이고요. 저번에는 뭐 전기전자가 조금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업종별로 뭐 조선이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업종별로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좋은 모습입니다만 이게 조금 개인이 좀 더 현재 주도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400, 500 이때는 이제 주 기관이 많이 들어왔었죠. 외국인은 뭐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요새 최근에 월간 단위로 보면 팔고 있어요. 이게 현물을 좀 내다 팔고 있는 아직 순매도 상황이라 월간 단위로 보면 좀 그렇고 기관이 주로 이제 쌀 때 사고 우리 개인이 이제 중간에 들어오는 과정. 국민연금은 계속 꾸준히 조금씩 사고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흐름이라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리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간마저 돌아주면 이제 좀 2,700, 800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홍콩 항생 어제도 좋았어요. 1.8% 테크 좋았는데 장에는 1%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좀 둘이 다른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중국 시장 테마가 이제 테크 쪽이니까 근데 이게 좀 조정을 좀 받으려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지금 이제 미국 외장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럴 때마다 조금씩 발을 담그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근데 그거에 이제 일본은 제외죠. 일본의 엔화 강세 국면으로 현재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일본 주식 좀 올해는 좀 험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 많이 올랐어요. 유로존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시계를 넓혀서 보시면은 쭉 올라오고 있어요. 혹시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ECB가 계속 기준금리 낮춰주면서 이게 유동성이 풍부해진 효과인지 좀 그렇습니다. 미국장 어제 약보합이죠. 어제 별게 없었어요. 뭐 어떻게 뭔가 딴 걸 재료를 쓰려 그래도 재료가 없이 흘러가는 장세였는데 그럴 때가 이제 좀 앞으로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단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런 재료가 없을 때 장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려는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저는 좀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미국 주식은 좀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지울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원자재 쪽 보시겠습니다. 원자재 젤렌스키가 화가 났죠. 네, 화가 났습니다. 전에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6.25도 있고 해서 예전에 그 독립할 때 저희 나라 뭐 일제에서 독립을 할 때 그런 역사적 상황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좀 대비해서 보면은 이해는 갑니다. 예, 사실. 자기네 빼놓고 지금 종전협상을 하고 있죠. 피해는 자기가 다 당했는데 아무리 무기 지원을 해줬다고 하지만 물론 이제 뭐 전쟁이 왜 일어났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쭉 파고 들어가면 뭐 밑도 끝도 없지만 일단은 어쨌든 지금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이니까요. 예, 자기네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화가 날 만합니다. 그래서 송유관을 타격했습니다. 러시아 송유관을 드론 보내서 이제 공격을 했죠. 그것 때문에 유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1.5% 반등을 했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소유관을 계속 때려 부술 수도 없고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좀 대세가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 대세의 실리에는 유가 하락을 필요하러 하는 트럼프하고 전쟁을 끝내고 싶은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매우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가 한 7% 올랐어요. 7.5% 올랐는데 많이 올랐죠. 그리고
미국도 이제 한파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으면서 쭉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가격이 쭉 올라가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요가 있습니다. 이 수요가 이제 천연가스를 전반적으로 필요한 수요냐? 그거 아니고요. 미국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이죠. 미국은 수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수출을 해서 이걸 사가도록 압박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딴 데서 이걸 미국산 천연가스를 사가야 할 것이고요. 미국은 수출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미국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천연가스, 헨리허브 천연가스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스탠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TTF 천연가스는 또 오늘도 하락세 이번에 이었습니다. 많이 내려왔네요.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는 직결이죠. 직결이기 때문에 종전협상 계속 진행이 되면 어쨌든 뭔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천연가스, 유럽 쪽 TTF 천연가스는 내려온다 라는 쪽입니다. 네, 환율 쪽 보실게요. 환율 달러와 어제는 소강 상태였습니다. 달러가 소강 상태 되면서 전반적인 외환 시장이 다 소강 상태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추세를 조금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달러가 107포인트로 슬슬 접근해 가고 있고요. 108에서 107포인트까지 내려왔으니 좀 1차적인 달러와 조정은 좀 끝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이제 어디까지 나올 거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07에서 107포인트 중반까지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그래서 좀 변동성 줄이고 모여 있다가 다른 임팩트가 나오면서 이제 완벽하게 106포인트대로 내려가는 모습, 달러가 약세를 계속 지나가는 모습일까?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이런 상황에서 1440원 아래로 살짝 뚫고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스물스물 뚫고 내려오고 있죠. 엔화하고 유로화도 지금까지 최근 흐름에서 소폭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엔화 살짝 약해졌고요. 유로화도 살짝 약해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달러가 조정이 좀 끝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반등을 어디까지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달러는 좀 더 약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폭이 예전 108, 100 이렇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8, 109포인트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달러는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달러가 내려간다는 의미는 글쎄요. 미국의 기준금리나 기조 이것도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는 거고, 미국 금리도 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깔려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달 비용이 좀 낮아지고 유동성이 좀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은 또 활기가 돌 텐데, 이게 이제 미국 돈들이 이제 미국 주식시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시장으로 가느냐, 요거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95,000불 또 하회를 했어요. 94,000불 들어왔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죠. 저는 미국 위험자산의 조정이 좀 끝나는 거, 조정,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금리 쪽 보시겠습니다. 금리 쪽 보시면, 이번에 우리나라 국채금리 한 3년이 2bp, 10년이 1.3bp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에 좀 계속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스물스물 쭉 올라갑니다. 이게 다음 주 금통위가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금통이죠. 근데 이제 어제 기재위 회의가 있었어요. 기재위 회의가 있었고, 기재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창용 총재 나와서 국회 증언을 했습니다. 좀 다른 모습 보일까 했더니 여전히 비슷한 모습이었고요. 추경은 20조 아래로 제시를 했죠.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해 다음 주에 있는 금통에서 기준금리 내린 거냐, 이제 그 기대가 큰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리도 좀 조금씩 오르는 측면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내 금리도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흐름은 일본 국채, 호주 국채 다 오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동일한 시간대 열리는 시장들이죠. 그때도 다 금리가 오르는 모습, 글로벌리하게 금리가 올랐다라는 모습이고요. 미국채도 어제 하루 쉬었죠? 하루 쉬은 거 반영하고 그 사이에 글로벌 금리 다 올랐었습니다. 사실 글로벌 금리는 이틀 연속 오르는 모습이죠. 그 금리 쭉 오르면서 미국채 금리도 이걸 다 반영하면서 미국채 10년물 4.5를 다시 상회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저보다 그냥 신중이네요. 신중. 미국 기준금리가 아직 알 수 없으니 다들 미국 기준금리 관련된 연준 이사들, 지역연은 총재들, 파월 의장 전부 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하면서 다들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제지표 쪽 보실게요.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어제 이번 주는 경제지표 좀 쉬는 주간이죠. 쉬는 주간이고 아주 중요한 거는 안 나오는데 그나마 좀 보시면은 2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5.7 나왔습니다. 0이 기준이에요. 0 이상이면 좋은 거, 0 이하면 나쁜 거. 예상치는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요거 대비해서 올랐고요. 이전치 마이너스 12.6 대비해서도 올라서 뉴욕 연준이 커버하는 지역의 제조업은 좋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연준 지수들이 있어요. 그 제조업 연준마다 커버하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의 그 지수, 경제 활동을 나타내는 지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다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이 좀 오락내락을 좀 폭을 많이 해서 이걸 이 변동성이 크게 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져서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좀 가중치는 조금 낮게 본다 라는 정도고요. 2월 NAHB 주택시장지수 42로 예상치와 이전치인 47을 하회했습니다. 여러가지 부동산 지표, 경제지표, 미국 부동산에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꼽으라 하면은 요 지수를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고요. 공약 중에 하나는 미국 국민들에게 싸게 집을 공급하는 것, 집값을 낮춰주는 것이 하나 들어있고요. 미국의 집값이 높게 유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모기지금리가 높죠. 모기지금리가 높아서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택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다시 트럼프는 기준금리 인하와 금리 하락을 또 주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파월 형님은 또다시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호주가 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5bp 인하했고요. 드디어 첫 인하죠. 첫 인하인데 어제 이거 인하하고 나서 호주 국채 금리는 올랐어요. 어제 아까 앞에서 보셨겠지만 이거 내렸다고 해서 시장 금리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되게 매파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준금리 인하하면서도 좋은 얘기 좀 해주시지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이건 내린 건 내린 건데 또 내릴지는 모르겠다. 여차하면 난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호주 총재, RBA 총재께서 그렇겠습니다. 이창용 총재 어제 기재에 나와서 추경은 20조 이하, 15조에서 20조가 적당하다. 그 이상은 좀 그 다음에 무리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 중에서 매우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말은 웬만하면 다 맞더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벤트하고 포커스 보시겠습니다. 일단 경제지표 아직 특별한 거 없죠. 주택시장 지표들 나오는데 주택 착공 건수하고 허가 건수 좀 나오고요. 대한민국 PPI MOM 기준 나오는데요. 사실 많이 신경 쓰는 지표는 아닙니다. 제퍼슨 연준 이사가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월러 이사 이런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하셔서 중량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네.
다들 똑같은 얘기예요. 현재는 뭐 신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 시장의 포커스입니다. 지금 어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게 어떠한 모멘텀이 지금 딱 없어요. 딱 없습니다. 지금 다들 쭉 높은 변동성이 다시 이제 쭉 변동성이 약해지는 시장에 와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모이고 있다. 시장의 힘이 약간 좀 응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향성을 딱히 현재 못 잡고 있다. 지난번에 좀 뭐 주식시장으로 치면 높은 주가에서 좀 내려오고, 또 주식시장이 낮은 데서 좀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 뭐 달러도 높았다가 좀 다시 좀 조정받고, 이렇게 해서 지나친 것들이 조금 조정되는 국면으로 좀 돌렸다라는 건데, 요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트럼프식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앞으로 4년간 살아가야 되는데 익숙해져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잘 몰라요, 지금. 뭐 어찌 알겠습니까? 뭐 트럼프가 갑자기 사우디에 가가지고 러시아랑 평화 협상을 뭐 우크라이나 제켜놓고 바로 이렇게 할지는 사실 좀 잘 몰랐고요. 유럽도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있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미국과 유럽의 갈라섬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중국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스탠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시장이 잘 모르면 변동성이 주는데 그 다음 나타나는 변동성은 방향성 잡으면 또 변동성 크게 쫙 갔다가 또 변동성 줄고, 요게 이제 좀 자주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달러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달러화가 1차 조정이 일단 끝났는데 그 다음에 펼쳐지는 국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뭐 원자재 시장이든 많이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달러화에 좀 초점을 두고 앞으로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미국 외로 시장을 눈을 한번 돌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아까 유럽 쪽 주식시장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랐어요. 쭉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올랐지? 라는 생각이 좀 또 생각도 들고 보고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장도 뭐 2400 거기서 뭐 2600까지 쭉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들도 언제 이렇게 올라왔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눈을 넓혀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채 10년 4.5 저는 이 숫자에 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 현재 상단이 4.5%입니다. 그럼 이게 미국채 10년 4.5가 괜찮은 금리냐? 물론 기준금리하고 비교해서 보면 몰라, 기준금리하고 10년물하고 똑같잖아요 라고 볼 텐데, 그렇게 안 보고 이제 이런 실질금리 측면이라든가 물가 상승률 고려한 거 요거 생각을 해보면은 부담되는 숫자 같아요. 뭐 미국 CPI 지금 최근에 한 3% 조금 안 되게 나오는데 2.9, 2.8 대략 3%라 치고 미국 10년 물금리 4.5에 CPI 3.5 대략 빼면 실질금리 한 1.5% 수준이 좀 넘는단 말이죠. 유체 실질금리 1.5면은 이거 좀 낮은 숫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그러면 계속 견뎌내기 좋은 숫자냐? 좀 고용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금리를 계속 버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불확실성 많은 시대 그래도 잘 버티시길 바라고 대응 잘 하시길 바라고요. 이전까지 마켓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